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잠시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회사에 감원이 시작되어 이직하는 분들도 많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폐업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된 회사의 사장님도 실업자가 되고 직원들도 함께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이 현재의 엄청난 불황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또는 경기 불황과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었을 때 그동안 납입했던 변제금과 남은 변제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 3년에서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며 만약 남는 채무 금액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되어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가 약 1억 원인데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2인 가구에 해당되며 2인 가구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생계비는 220만 원 정도이므로 본인의 소득 3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80만 원을 3년 또는 5년을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 88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럼 최소 5천만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 면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아 이 정도의 금액을 면책받는다면 변제율이 30% 50% 정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 금액을 상환하는 중간에 경기 침체나 다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잃고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이나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에도 변제 수행 불능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과 채무를 모두 상환, 즉 중도일시 상환한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에 보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것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때인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생재판부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령이 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2. 채무자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또는 부모의 간병이나 부양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4. 현재의 직장에서 실직이나 이직을 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또는 현 직장의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5. 현재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는 이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6. 채무자의 가족 중에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 특별면책을 신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2020년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매월 60에서 70만 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아이가 1명이 있었고 남편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생계비만 인정을 받아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생 인가 이후 2년 정도 지나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둘째는 주신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고 조금 덜 쓰고 아껴서 최대한 회생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이가 갑자기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첫째 아이의 자폐 증세는 점점 심해져 자해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첫째 아이의 병간호와 둘째의 양육에만 매달려야 했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불입 금액은 남편의 소득에서 일부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납부하였는데 점점 한계에 부딪혀 9회 정도 미납 금액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연체가 되었으면 진즉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과 2020년 초부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시작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폐지 결정을 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장애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도 권고사직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밖에 일할 수 있는 의뢰인이 근무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1년 1개월만 더 변제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채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첫째 아이의 장애와 둘째 아이의 출산, 기존 직장에서의 퇴사, 그리고 새로운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더 이상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였기에 개인회생 절차를 그만두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 방문하여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파산 대신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이미 약 47개월을 변제한 상태였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기에는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며, 개인 파산 신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현재의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특별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1심 회생재판부에서는 저희의 바람과는 반대로 특별면책을 기각시켰으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개인회생 절차도 월변제금이 9회가 미납되었다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특별면책도 불어되고 개인회생 절차도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는 1심 결과에 대해서 절대 승복할 수 없어 즉시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잘 정리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부연하여 설명을 하게 되었고, 관련 증거 자료들도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항소심 재판부인 2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7개월 만에 우리의 청구를 인용해 줌으로써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심 회생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사건으로 매우 유의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1심 재판부는 특별면책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잣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견지해온 회생재판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그 이후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장애 아이의 양육, 그리고 둘째의 출산으로 인한 생계비의 증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특별면책을 인용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 특별면책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실직하였을 경우에 특히나 더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개인회생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상담으로 최상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